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8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조치가 발표됩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시 부양을 하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조치였습니다. 사실 이때 주가 하락은 3저의 퇴조로 인한 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12.12 조치가 국민들에게 공표되는 과정도 상식과는 다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1989년 12월 12일) 이른 새벽, 청와대 문희갑 경제수석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예, 문희갑 수석님. 저 재무부 이동호 차관입니다. 이 차관.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부터 제가 얼마나 전화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제 누구 좀 만나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느라. 근데 저 새벽부터 무슨 일이요? 수석님, 오늘 재무부가 증시 부양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증시 부양 대책? 나는 얘기 못 들었는데. 각각에서도 모르시잖아요. 장관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체된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신으로 하여금 무제한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 차관. 사실 내가 아직도 술이 좀 덜 깨서 그런지 지금 정신이 없는데 투신으로 하여금 무제한적으로 뭘 어찌한다고? 아니 발표는 언제 할 거예요? 발표 전에 내가 이규성 장관을 좀 만났으면 싶은데. 오늘 아침에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예. 아니 당신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 증시 부양을 발표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세상천지 그런 게 어딨어요? (1989년 12월 12일) 아침, 상공회의소 회의실. 이규성 재무부 장관은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침체된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신사로 하여금 무제한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신사로 하여금 무제한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다. 가히 메가톤급의 발표였다. 장관님,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신사가 무제한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면 그 매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은행이 이 투신사에 무제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투신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대출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다. 정부는 한은의 무제한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주가 폭락을 막겠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라도 주식을 사들여 주가 폭락만은 저지하겠다는 일종의 폭탄 대책이었던 셈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청와대 경제수석 문희갑. 그는 출근하자마자 재무담당 비서인 이완균 경제비서관을 불렀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보고가 된 거요? 재무부 얘기로는 조순 경제부총리나 김건 한은 총재께는 이규성 장관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설명을 했답니다. 재무부가 한은에서 돈을 한정없이 찍어내 주가 부양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래 잘하는 짓입니다. 했답니까? 제가 아침에 부총리실이랑 한은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도 어제 저녁에 엉겁결에 전화를 받아서 특별히 반대 의견을 말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이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한 방에 물먹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발표해도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그럴 일은 아닌데... 그럴 일이 아니지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이 발상이 당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뭐하는 사람이기에 재무부가 이 엄청난 대책을 자기들 멋대로 발표하도록 모르고 있었던 거요? 죄송합니다. 이 나라 경제 정책을 재무부가 혼자 합니까?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버렸으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어? 흥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재무부가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 한흥 총재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이 몰고 올 후유증과 부작용이 문제였죠. 그로부터 몇 달 뒤 나온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이 조치는 떨어지는 주가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는 달리 이득이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신사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것은 다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치가 나온 3개월 후 주가는 다시 주저앉습니다. (1989년 12월 31일)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0 청산과 관련해서 국회 증언대 위에 섰다. 그러나 증언 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한편 1990년 1월 민정민주공화 3당이 합당을 하면서 거대 여당 민자당이 탄생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1990년 초 어느 날 노태우 대통령은 김종인 보건사회부 장관을 불렀다. 내가 경제팀을 바꾸려고 하는데 김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왔으면 싶어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정치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 경제도 좀 좋아져야 하는데 지금 경제팀은 계획적인 것은 좋은데 뭔가 이 손발이 좀 안 맞아요. 싫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장관하고 있는 사람을 왜 비서로 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비서로 간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필요하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지금 가장 다급한 게 부동산 투기 억제입니다. 그것도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입니다. 그렇지. 나도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제가 잡겠습니다. 각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 바라던 바고. 또? 대통령 각하께서 주식 시세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주식? 예, 각하. 지난 12.12 증시부양은 매우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만 효과는 3개월 만에 바닥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각하께서 주식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관료들이 정상적인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주가 변동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물류비용 해결을 위해서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만 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재벌 총수들이 개인 면담을 청하는 건 그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 총수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가급적 피하시되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상황이면 그땐 저도 모른 척 할 테니 각하께서도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모른 척 할 테니 내도 모른 척 해달라?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더불어 재임 시 재벌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그냥 상납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를 원했었겠지요. 그런 부담을 경제수석에게 전가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발탁되는 또 한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맡게 되는 이승윤 씨입니다. 이승윤 씨와 김종인 씨는 대표적인 서강학파죠. 서강학파는 1960년대 미국 유학 중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배운 뒤에 귀국해서 주로 서강대 경제학과에 둥지를 튼 일군의 학자들입니다. 서강학파의 특징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조의 퇴조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꺼내든 이승윤과 김종인 카드.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90년 3월) 노태우 대통령은 1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다. 이승윤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경제부총리로 발탁되고 경제수석으로는 김종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에는 산업은행 총재 출신의 정영희 씨가 발탁되었다. 신인 경제팀이 출범한 며칠 뒤. 예, 카카. 김수석. 지금 내 좀 봅시다. 올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김종인 경제수석을 급히 불렀다. 카카, 찾으셨습니까? 잠시 앉아봅시다. 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요. 금진호 무역협회 고문하고 강선진 증권업협회 회장이 나를 좀 보자고 하네. 금진호 무역협회 고문이면 개인적으로는 카카에 동서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증권업협회 회장이 카카의 친인척이자 무역협회 고문하고 같이 청와대를 왜 찾겠습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증시부양책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러 오는 걸 겁니다. 사실 나도 그럴 것 같아서 김수석을 불렀어. 오면 이 뭐라고 해야 하나? 현 시점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인위적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무슨 건의를 하든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예. 경제가 좋으면 증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억지로 좋게 하려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지난 12.12 조치가 있고 나서 각하께서 직접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얼마 뒤 금진호 무역협회 고문과 강성진 증권업회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을 면담하게 되는데, 각하, 이번에 바뀐 경제팀들은 성장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이라 참 다행스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말씀입니다, 각하.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체감하는 건 증시인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각하. 내가 경험을 해보니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나 각하. 두 번 그런 목적으로 온 거면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수석, 나 금진호요. 예. 경제수석이 증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대통령께 말을 한 모양인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대통령께 그런 조언을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옳다고 판단한 대로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럼